연말연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년도 시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내년도 시장 전망은 내년도 새해 2주 있다가 제가 1월 초에 출연하니까 그때 점검 매지들을 할 거고, 당장 급한 것 자체는 지금 내년도 시장 맞서 내년도 시장 자체가 감이 좀 쉽게 잡히지가 않죠.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큰 시장을 본다 한다면 상저하고로 예상을 하는데, 상반기 때는 대체적으로 2,900에서 3,150, 3,200 사이에 박스권, 하반기 정도에 3,400, 500 정도. 올해는 이제 상고 하저있지만 내년도는 상저 하고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 주요 부분 자체는 좀 내년도 첫 시간에 제가 내년도 2022년도 시장과 관련된 부분 언급하도록 할 거고, 오늘은 당장 연말연초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연말연초의 시장의 변수 자체가 이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시장을 전망할 때 있어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FOMC 회의 결과 상당히 매파적으로 좀 발언이 나왔고, 막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안도하면서 상승했지만은 그 자체 후폭풍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향 자체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주말부터 오미크론이 급속히 좀 확산이 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제활동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봉쇄가 전개된다는 자체는 결국은 경기 둔화로 연계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펀드멘탈 훼손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FOMC보다는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연말 대주주 양도 세피 물량이 거의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됐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반면에 오늘 좀 기관 투자가들 외국 투자가 매도가 나왔지만 배당 투자와 관련된 매수 부분 자체는 내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1월달 시장을 볼 때는 연초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계절적으로 나오는데 얼마만큼 나올지, 그 다음에 내년도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 IPO가 추진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수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말씀드리면, 자, FOMC와 관련된 영향입니다. 현재까지 영향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영향이 이제 제한적이라고 좀 봐요. 최근에 이제 FOMC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일부 연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이퍼링 자체가 당초에 150%에서 300% 상향 조정이 좀 돼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끝난다는 그런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를 일부 연준 위원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지난주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페이퍼링은 끝나겠지만 바로 페이퍼링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금리 인상으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 약간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약간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런 또 발언이었었는데,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연준 위원들이 바로 3월 달에 페이퍼링이 종료된 시점에서 끝나자마자 4월 달 내지는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또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어떤 발언이 나오고 있는 쪽에 약간 시장에 지금 노이즈 요인입니다. 근데 영향 자체는 크지, 그런 거에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결국은 지난 11월 달에 6.8%를 고점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겁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확산이 된다 한다면 페이퍼링 부분 자체도 조금 느슨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 자체는 연준의 긴축 강화 부분 자체를 주가에 상당히 반영했다. 개인적으로 80, 90% 정도는 반영이 됐다. 거의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올해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진행됐던 악재잖아요. 7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급격하게 나오면서 거의 6개월 이상 진행됐던 악재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은 90% 정도 반영이 좀 됐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는 경기로 이동한다. 근데 이제 경기로 이동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오미크론 부분 자체 확산이 좀 되면서, 이게 확산이 좀 되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금리는 이제 긴축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은 건데, 오미크론이 확산이 좀 되니까 각국의 경기 봉쇄일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 장세가 전개가 돼야지 주가가 안 빠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에서. 이게 부분이 저는 이게 가장 커요, 현재로 봐서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자체가 전파력은 없지만은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그 전망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치사량 자체는, 치사율 자체는 낮는데, 근데 워낙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일부 경제 봉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 봉쇄로 들어간 자체는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부분 자체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확산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마 이제 수요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오미크론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좀 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더라도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경제 봉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영국을 중심으로 경제 봉쇄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 봉쇄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때까지는 발표에서 어떤 쪽에 경제 봉쇄가 나온다는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국면 쪽에서 팬데믹 공간에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연말 장세가 없다. 이게 없었으면 그래도 제한적으로 연말에 산타랠리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국채 수익률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제한적이나마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미크론 확산 부분 자체가 기대했던 제한적이나마 산타랠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자체는 거의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조금 남아있죠. 왜냐면 대주주 조건 자체가 코스피 지분율로 따지면 1%와 10억 원,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로 따지면 2%와 10억 원인데 종목별이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에 지분율이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배당락 주주명부에 등재가 안 되는 시점 자체가 배당락 전이니까 시기가 28일까지죠. 28일 이전까지 주식을 전략적으로 10억은 넘어간 사람들은 물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일부는 좀 오늘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11월 달부터 개인 투자가들 매도 물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이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오늘 그렇게 뭐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미 제가 그래서 11월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은 이미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준비했고요. 올해는 11월 달부터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이제 1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손들 같은 자금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미리 좀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큰 손들 같은 경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되신 분들은 아무 때라도 팔 수가 있겠지만 큰 손들 같은 경우 10억짜리 자금 자체는 미리 팔거든요. 한꺼번에 뭐 집중돼 가지고 연말에 거의 임박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좀 됐어요. 저는 이미 정점은 통과됐다는 봐요. 이번 주부터는 매도도 있겠지만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부분도 유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점이 맞춰져요. 대체적으로 양도세 피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12월 중순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12월 20일부터는 대체적으로 내년도의 시장의 기대치 때문에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물론 이제 일부에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져요. 이런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있을 것 같다. 28일 배당락 전까지는 29일 날 배당락이거든요. 28일까지 팔아야지 대주주 요건에 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배당락 시점부터는 코스닥 시장 중소형 종목들 바로 급반등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없죠. 이런 흐름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정점은 통과가 좀 됐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게 월간단이거든요. 이게 1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달이죠. 이게 매도가 많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이게 매도죠. 작년도는 어때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매수했어요. 작년도는 매수했습니다. 12월 달에. 작년도만 하루에. 대체적으로 12월 달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가 주식을 팔아요. 작년도는 왜 매수가 많았냐? 작년도는 알다시피 여러분 7월 달, 8월 달부터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것들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7월 달부터. 그때 막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7, 8월 달부터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12월 달 시장은 작년도에 개인 투자가들이 일시적이나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2월 달 시장은 개인 투자가가 주식을 팝니다. 올해도 봤더니 제가 보니까 2조 8천억을 팔았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게 1월 달이죠.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달은 반대로 개인 투자가들은 매수입니다. 이게 이제 1월 효과죠. 1월 달에는 매수는 주주명부 등재를 꺼리는 물량들이 12월 달에 팔고 배당락 이후부터 시작하지 1월 달에는 다시 주식을 채우는 과정이 전개되는. 그래서 1월 달 시장 자체는 항상 수급이 좋죠.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배당락 이후에. 그렇죠. 매도로 전환된다. 이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있어요. 내년도 시장 자체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배당 투자 관련된 수요죠.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보니까 올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심리가 좀 많아요. 예, 올해 이제 배당금 자체는 기업들이 올해 상장해서 당기순이익이 거의 170, 80조 원이거든요.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70조 원 정도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자체가 100%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배당금도 증가되겠죠. 올해 배당 수익률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아마 1.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보기엔 1.8% 내지 2% 정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 배당 나오는 기업들이 제가 조사해봤더니 거의 50개가 넘습니다. 5% 정도에서. 옛날에는 5% 이상 배당 수익률 기록한 회사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애기 투자가들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되지 않겠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4천억 정도 유입되다가 오늘 반대로 한 4, 5천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오늘 시장 흐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래도 28일 정도까지는 배당을 겨냥한 매수 차익 거래가 우위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고배당주와 관련해 가지고 배당 함정에 빠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배당금도 빠지면서 배당락 되는 날 배당량이 덜 적게 되는 거. 그리고 빨리 1월 달에 빠르게 1월 효과를 반영해 가지고 빨리 주가가 배당락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배당락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 통신주는 거의 분명히 빠집니다. SK텔레콤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배당락 전에 주가가 뜨면 배당을 안 받고 넘어간 전략이 좀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배당락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회사들 통신주, 은행주들도 아마 현재 금리 부분 자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배당락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1월 달에 배당락 되고 난 다음에 아마 1월 달에 주가가 회복되기 전 쉽지 않다고 봐요. 금융 중심이라서. 전통적으로 고배당 종목 같은 그런 배당락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주 투자보다는 적정한 배당락에다가 내년도 1월달 시장에서 바로 회복될 수 있는 1월달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실적 성장 쪽에 투자하는 게 배당 투자 전략이다. 자,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KTNG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렸으니까 배당이라는 자체가 공짜가 아니죠. 그냥 배당락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의미잖아요. KT 같은 경우 작년도에 배당금 1,350원 주는데 배당락 되는 날 1,300원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락 회복되는 시점 자체가 2월 달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4,800원 주는데 배당락이 5,300원 정도 빼버린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가 15.4% 세금 빼고 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도 주가 자체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런 종목은 배당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초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입니다. 계절성입니다. 이게 이제 1월 효과죠. 앞서 이제 연말에는 기관 투자가 중에 프로그램 매수 차익 광고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었죠.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밤색이 11월 달, 12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녹색이, 초록색이 1월 달, 2월 달인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2017년도 11월 달, 12월 달에는 11월 달에 2조 2천억 매수가 들어왔고 12월 달 5조 8천억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은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달, 12월 달에도 여김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차익가 유입됐는데 1월 달, 2월 달에는 매도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2월 달은 매수예요. 1월 달은 거의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기관 투자 프로그램 매수가 거의 9조 5천억이 유입이 됐는데 2020년도 그해 바로 1월 달에 9조 2천억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주가가 1월 달에 대형주들이 빠졌다는 의미겠죠. 대형주들이. 작년도는 어떠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달, 11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영향 없었어요. 작년도 1월 달에 어때요? 대형주들 주가가 폭발했죠. 있어요. 작년도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제가 봤더니 현재 기관 투자가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2조 8천억 매수입니다. 11월 달에는 2천억 정도. 매수가 평상시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는 생각보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 자체는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향후에 어떻게 유입될지 모르겠지만 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많이 유입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내년도는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대형주의 계절성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년도 1월달 시장을 대비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하죠. 내년도 1월달에 대형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영향입니다. 올해 제가 코스피 시장이 부진한 이유 자체가 큰 요인 자체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형 역대급 IPO라고 그랬었죠. 올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엄청나게 상장됐거든요. 근데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70조 원짜리입니다. 현재 약 4,200만 주를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모 가격이 전부 25만 7천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2조 원이에요, 여러분요. 자, 12조 원이 공모 자금입니다. 여기에 그럼 개인 투자가 돈이 얼마 쏠리겠어요? 제가 보면 100조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 아마 여기 주식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다른 걸 팔아가지고 장이 안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기관 투자는 어때요? 오늘 LG약 주가가 5% 넘게 빠졌죠. LG약 주가는 사서는 안 되는 쪽이죠. 왜? LG약 입장 보면 기관 투자 입장에서 LG약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살 거예요. 살 겁니다.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가장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됨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LG약을 팔 거고 또 LG 솔루션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판다는 거죠. 70조 원짜리가 들어오면 결국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MSCI라든가 코스 200 종목에 편입이 되겠죠. 그 편입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비중을 덜어내야 되겠죠. 예, 덜어내야 되겠죠. 그 반사적인 파급 효과 상당히 큽니다. 전체 아마 1월 달 수급에도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 자체가 1월 18일, 19일 날 해가지고 1월 말일날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2월 달에 현대 엔지니어 7조 원짜리, 6조 원짜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초부터 부담이에요. 여러분들 내년도 1월 달 시장을 대비를 할 때 이거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1월 효과에 수급은 괜찮을 건데 이쪽 대형주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IPO에 따라 가지고 돈이 쏠린다. 그러면 현재 수급이 안 좋은데. 그럼 여러분 전략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략은 1월 효과 관련된 중소형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이 가더라도 중소형 종목들이 갈 거다. 예, 앞서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대규모 IPO 대비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장이 가더라도 장이 안 좋으면 다 안 좋겠지만 가더라도 중소형 종목 중심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제 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내년도 1월달 시장 1월 효과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을 중에 중소형 종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관련 쪽은 비중은 어떻게 했어요? 1월달에 정통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 CS202 과거에 비해서 영향이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죠. 중소형 종목들 2차전지라든가 IT, 비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패키징 기판이라든가 이들 쪽, 그 다음에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뭐 수소차도 있을 거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도 있을 거고,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